안녕하십니까. 이제 심학습 이제 2차 시입니다. 그래서 육부 용접 관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은 이제 건설기 기술사에서는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출제된 걸 보시면 용접 절차 시방서, 용접 후 열처리, 그다음에 용접부의 잔용력, 그다음 쇼트피닝 장단점, 영양인자, 리베디움과 비교하여 용접 이후의 장단점, 불활성가스 텅스텐 및 아크 용접과 불활성가스 금속 아크 용접, 이런 것들, 금속 보호 용접, 그다음에 여기 또 용접 결합과 리베디움의 장단점, 용접 비드 끝단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과 대책, 용접으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이런 문제들이 이제 건설 기술사회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용접은 꼭 매 회차마다 비교적 유사한 문제들로 해서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기계 설비 기술사에서는 이제 좀 더 여기서는 이제 그 불활성 어, 가스 용접, 용접 보호 용접, 그래서 용접을 보호하는 용접 이런 것들, 미그 용접, 뭐 티그 용접, 그다음에 구조적 결함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으면서 핵심이 되는 문제 위주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용접 이음에서 그 어, 용접 결합하고 리베디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디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가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접은 아시잖아요. 리벳은 이렇게 하는 거고 장단점을 보시면 용접 결함은 이제 모재를 이제 직접 용융하여 접합하는 방식이죠. 장점은 이음 효율이 높고 구멍이 없어 단면 소실이 적고 기밀 수밀성이 우수하고 구조가 간단하여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그죠? 제작 자동화가 쉽고 생산성이 높습니다. 요즘 뭐 용접 다 로봇이 합니다. 단점은 용접열에 의한 변형 및 잔용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용접병에 변형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소의 확산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이제 균열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용접의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이제 품질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용접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서 비파괴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접성이 나쁜 재료는 용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베디움은 이제 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 영양분가 없죠. 재료의 변형이 적습니다. 품질 확인이 비교적 쉽고 진동 및 충격이 비교적 강합니다. 그다음에 각기 다른 재료에도 접합이 가능하고 현장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립에 구멍이 이제 생김으로써 단면이 감소하죠. 중량 증가 및 재료 소모가 큽니다. 아무래도 리벳은 기밀, 스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각 공정이 많아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벳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요. 제작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제 리베디움이고, 그래서 용접 결합의 주요 이제 쓰는 데는 교량, 건축, 철골, 압력용기, 선박, 자동차, 플랜트, 배관, 저장 탱크 등에 사용하고, 리베디움은 주로 이제 항공기 구조물, 교량보수, 철골 접합, 선박 일부 구조물, 용접이 곤란한 구조물, 그다음에 이중 제로 접합 구조물. 그러면은 이제 리베디움이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리베디움을 사용하느냐? 열 변형이 없어야 하거나 진동 필요에 대한 신뢰성 요구되는 구조, 용접이 어려운 재료 및 항공기 일부 구조물 등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용접 같은 경우는 높은 이음율, 경량화, 기밀성, 생산성을 현대 산업 전반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 용접 결함은 이음율이 매우 높고 기밀성이 우수하고 중량이 가볍고 자동화 생성이 가능한데 리벳은 굉장히 복잡하죠. 열 변형이 가장 용접 이후의 단점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유지 보수가 다소 어렵습니다. 변형을 찾아야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눈에 띄고 보수가 용이하고
대량 생산이 유리하지만은 리베디움은 제작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의 철골 구조 압력 연기 선박의 플랫 분야에는 용접 결함이 높은 이음율, 경량함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장점으로 널리 사용합니다. 반면 리베디움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거나 진동 필요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되는 구조 또는 용접이 어려운 제라 및 항공기 일부 구조물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가끔씩 출제됐으니까 간단하게 이건 뭐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잘 정리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용접에서는 이제 용접 결함, 이제 용접 결함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전체를 물어보기도 하고 뭐 언더컷을 따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결함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또 잘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접 결함의 종류, 부수적 결함입니다. 첫 번째 오버랩 여기 덮어 있죠. 그래서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전류 전압 과다로 용융 금속 흐름이 과다돼서 발생하는 데서 대책은 적정 전류 전압 유지하고 적정 용접 속도를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크랙이 발생합니다. 급냉, 높은 구속응력, 수소 함유, 제조 취성, 예열부족. 이 수소가 이제 용접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예열 및 흡열 실시, 저수속의 용접봉 사용, 건조한 상태 유지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피트죠. 이렇게 그 길이가 과다한 거고 보호가스 부정미 또는 바람 영향이다. 대책은 적정 아크 길이를 유지하고 보호가스 충분히 공급하고 바람막이 설치된다. 그랬습니다 언더필 이거는 이제 들 채워진 거죠.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전류 전압 부족, 비드폭 좁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어, 용접 전류 속도, 전류 전압, 적정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5번은 이제 언더컷입니다. 언더컷. 이런 것이 언더컷인데, 전류 전압 과다, 용접 속도 느림. 대책은 적정 전류 전압 과다, 용접 속도 적정 조정입니다. 그래서 용접 결함의 이제 구조적 결함에서 이런 그림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각 내용을 간단 발생 원인 적으셔야 됩니다. 구조적 결함. 그림을 그려주면 아무래도 답안지 구성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언더필이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음, 이거는 어, 제가 찾아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 특성들을 발생원인 및 대책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인터넷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거는 AI를 그린 건데 비슷하긴 한데 조금 뭐 틀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적 결함의 주요 한 다 6가지 용입 부족도 있네요. 용입 부족은 여기 이제 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부분에서 전류 전압 부족, 루트 간격 과대, 용도 속도가 빠르고 재료 오염, 대체관은 적정 전압, 전류 전압 유지하고 적정 루트 간격 유지하고 주로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가지 정도는 대표적인 구조적 결함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선상 조직, 스펙터, 그 다음에 기공, 슬래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필이란 아까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용접부 표면이 모재의 표면보다 낮게 파여 들어간 상태, 호음 영상이 남는 결함이다. 이게 호음 영상이구나. 이게 호음 영상을 남는 결함. 언더필이란 용접부 표면이 모재 표면보다 낮게 파여 들어간 상태, 호음 영상이 남는 결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언더핏이고, 그것도 용접수가 너무 빠르고, 전류 전압 부족, 이거 비트폭 좁아서 발생하면서 이렇게 6가지 정도는 핵심적인 이제 구조적 결함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선상 조직, 스페토, 기공, 뭐 슬래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고 뭐 용어가 나왔을 때 이제 이해하는 정도 이렇게 쫙쫙쫙 이제 이 줄이 관계인 선상 조직이고 용접 금속이 응고할 때 주상정이 열 흐름 방향으로 길게 성장하여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조직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단 여기 현상 조직이고 그 다음에 스페터가 있습니다. 스페터 여기 막 있죠? 용접시 용융 금속이 튄 거죠. 이렇게 튀어 모재나 주변에 부터 생기는 작은 금속 입자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주상정이라는 얘기가 좀 어려운데 찾아보니까 주상정은 용융 금속이 응고할 때 열의 방출 방향에 따라 기둥 모양으로 길게 성장한 결정립. 주상정은 용융석이 응고할 때 열의 방출 방향에 따라 기둥 모형으로 길게 성장한 결정립으로 용접 금속의 대폭이제 응고 조직이며 매크로 조직에서는 선상 조직으로 관찰된다. 핵력형으로 보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요게 이제 선상 조직이고 발생원이 열의 방출 방향으로 응고, 주상정이 일장 방향 된다 보시면 되고 스파터 막 튀는 것들 이런 것들 용접 시 용융석이 튀어 모재나 주변에 붙어 생기는 작은 금속 입자 발생원인은 과대 전류 전화 용접 속도 부족, CO2 가닥 보호 부족, 용접봉 팁 거리 불량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구멍 뻥뻥 뚫린 기공이죠. 용접 금속 내에 가스가 갇혀 생기는 구멍, 발생어리는 수분, 유분, 노페인트 등 오염이고 도가스 부족 또는 발원 영향, 용접봉 습기 흡수, 용접 속도 과대입니다. 그래서 슬래그죠. 용접 발생 슬래그, 슬래그가 용접된 금속 내부에 남아 결함이 되는 거. 이것도 잘 할 때마다 이제 청소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 청소 불량이고 부적절한 용접봉 사용하고 저전류 고속 저중성 부족은 뭐지? 하여튼 저전류 고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메인 결함은 아니지만은 에, 이런 용어도 뭐 스페터 우리가 기공은 메인인가요? 오버랩, 크랩, 피트, 언더필, 언더컷, 블로우홀 메인은 아니다. 피트도 기공도 상당히 그 중요한 결함입니다. 그래서 음, 스패터는 단면 감소 및 응력 집중, 균열, 파손 위험이 증가하고 기공은 강도 저항이다. 내구성 시너스 저하한다. 슬랙은 용접 품질 저하면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림과 함께 에, 여러분들 서브노트에 이제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까 용접부 구조적 결함을 했죠. 용접 결함이란 용접부의 금속 조직 내에 발생하는 불연속부로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해 구조물의 강도 조화 및 파괴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계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결함의 종류, 원인을 파악하고 비파괴 업무사 등을 통한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수다. 이게 이제 개요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조적 결함은 언더컷, 오버랩, 기공, 용입 부족, 균열.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특히 균열은 이제 수소에 따라 이제 발생하는 거고, 방지 대책은 예열감 및 효율이 있다. 저수소 용도로 사용한다. 해서 이번 뒤에 수소 내용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접부의 47번째 문제, 용접부 이제 균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균열. 그래서 어떤 균열이 발생하냐? 고온 균열과 저온 균열이 있다. 그래서 용접부 균열은 설계 과정 이하에서 갑작스러운 파괴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발생 온도에 따라 온도, 고온 균열, 저온 균열을 분류되며 화학 성분, 수소함유량, 냉각수 등의 다양한 공정 변수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온 균열은 이게 이제 용접을 하면서 이제 응고 중 발생합니다. 원인은 황인 등 불순물에 의한 액막 형성, 이렇게 액막이 형성돼서 급격한 냉각 수축이 주어입니다. 이제 고온 균열은 이제 응고 중에 발생한 거, 황인이 원인이 되는 거고. 저온균은 이제 운거 후 발생합니다. 확산성소. 이 확산성이라는 것은 이제 수소가 막 이제 옮겨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경화저지 부속 응력에 산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저온균열은 이제 지형균열의 위험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용접할 때 이제 바로 균열이 나타나지만 이거는 용접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균열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온균열은 지형균열의 위험성이 있다. 저온균열은 수시간에 수율에 나타날 수 있어 검사 시점 선정이 중요하다. 그는 발생 시점은 운고 후 지연 발생할 수 있다. 발생 위치는 주로 이제 열 영향부죠. 열 영향부고 이거는 이제 그 발생의 시점은 응고 중에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 위치는 이제 용접부 중앙, 고온균열은 용접부 중앙이 되는 거고 이제 저온균열은 열 영향부 이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열에는 이제 고온균열과 저온균열이 있다. 고온균열은 응고 중에 발생하고 가운데 이렇게 그림 좋겠네요. 가운데 발생하고 황인 등 불순물에 의한 액막 견성과 급격한 냉각 수축이 원인이다. 저온균열은 확산성 수소, 경화저지, 부속 응력의 3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그래서 저온균열은 이제 지형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다. 그래서 발생 시점이 이게 중요하고 발생 위치는 이쪽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좀 그려서 가지고 정리하시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접부 이제 고온균열과 저온균열을 정리를 해보면은 용접부 균열은 용접 금속의 열연양부에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불연속 부위다. 이는 응력 규증을 유발하여 필요 수명을 단축시키고 설계 하중에 의해서도 갑작스러운 파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균열의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공정된 관리 방안을 수립한 것이 기계 설비 안전의 핵심이다 해서 이제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온균열은 용접부 열 영양부에서 발생하고 고온균열은 주로 중앙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균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접부 균열에 설명, 균열 방지 대책. 어, 균열 방지를 위한 기술 대책, 예열을 하고 후열을 한다. 후열은 이제 용접이 끝난 직후 용접부를 다시 이제 가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제거하고 균열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를 늦춰 경화 조직의 형성을 억제하고 수소가 밖으로 빠져나갈 시간을 확보한다. 냉각 속도를 늦춰서. 그다음에 냉각수 너무 빠르면 수소가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죠? 용접부 열체를 통해 잔류 응력을 제거한다. 왜 잔류 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저수족의 용접봉 사용합니다. 수소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수족의 용접봉을 사용하여 사용 전 반드시 규정 온도에서 건조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 적정 용접 순서 및 설계. 어, 용접 속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용접 순서를 채택한다. 그래서 불순물 제어, 모제와 용접봉의 황인 등의 함량이 낮은 것을 선택하고 용접점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어, 이렇게 이제 균열 방지 기초를 정리하고 결론 및 제언입니다. 기계 설비의 안전 진단 시 균열은 보수가 아닌 원인 제거가 우선이 돼야 된다. 특히 이 저온 균열은 지연 발생 특성이 있어 비파괴 검사 시점 선정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실시간 용접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전류와 전원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여 균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스마트 제조 안전 시스템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 해서 그런 뒤쪽에 이제 AI 활용해서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이런 내용도 언급해 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열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어, 앞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못하였죠. 잔용력을 분산시키는 용접 순서, 대치법, 후퇴법을 채택한다. 용접 적정 용접 순서 및 설계에서 뒤에 이제 잔용력을 방지하는 방법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바로 잡았고 계속해서 이제 수소 얘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치화는 이제 부서지기 쉽고 저온균열이고 지연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수소 치화란 산성 용접 시 용접 금속 또는 일량부에 확산소수가 침투하여 지연균열 또는 저온균열이 발생시키고 재료의 연성 및 인성을 저하시키는 현상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치화. 그래서 발생 메커니즘은 이제 첫 번째 수소가 유입되겠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모재의 뭐 수분, 뭐 유분, 수분.
용접복, 피복의 수준은 뭐 보호가 수준 해가지고 수소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급속 냉각을 시키면 이제 수소가 이제 열량형부에 마르탄 사이트가 형성한다. 마르탄 사이트는 이제 경도가 센 겁니다. 그래서 마르탄 사이트는 이제 수소를 붙잡아 두는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용접이 이제 수축되면서 잔류용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소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동하는 거죠. 수소가 경계, 결함, 응력진 부위에 이제 축적이 되고 이제 이때 저온균열이 발생하고 수소 취하가 발생한다. 지연균열은 수시간 수위로 균열이 발생한다. 발생 조건은 삼자소는 아까 설명했듯이 확산성 수소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확산 수소 때문이었고 마르텐 사이트 이 경화 조직에 의해서 또 원인이 되고 이때 이제 잔류응력 인장응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응력이 발생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수소 취하가 아,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 그래서 용접부 균열이 발생하고 용접부 열량부의 균열이 발생하고 지연 균열이 발생하고 충격 인성 저하되고 피로 강도 저하되고 구조물의 안정성이 저하된다. 방지 대책은 저수속 용접법을 사용하고 용접법을 건조를 잘해야 되고 표면에 뭐 이물질을 잘 정리해야 되고 예열 후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후열해야 되고 적정 용접 조건을 유지해야 된다. 과대 이제 이별이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잔류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력적 열 처리를 이제 해야 되고 재료 선도도 중요하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치화 발생 메커니즘 확사선 수소, 경화조직, 인자응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수소 균열에는 고온 균열, 저온 균열, 그중에 수소 치화는 저온 균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가 이제 용접부에 안 좋은데 다시 수소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치명적인 수소 위험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지형 균열 설명드렸죠. 용접 후 수율 예고 없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수소 치화 설명드렸잖아요. 잘 깨진다. 연성과 인성을 급격히 떨어뜨려 작은 충격에도 이리처럼 깨진다. 그 다음 4위가 은전 및 기공입니다. 그래서 은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용접번 건조 불량 시 발생하는 미세 균열, 은전과 내부 가스 구멍이다. 그래서 지형균열, 2등이 수소치화, 3위가 은전 및 기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수소가 이제 미치는 이제 균열인데 가장 치명적인 이제 균열이 이제 원인이 되고 언더컷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더컷은 전류가 너무 높거나 용접 속도가 빠를 때 발생하며 적정 전류 사용이 필수다. 용입 부정은 좀 덜 채워지는 거죠. 루트 간격을 넓히거나 용접 속도를 늦춰서 충분히 용융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이게 지연 균열이다. 그다음에 수소치와 운전 및 기공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게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뭐 그래도 답안을 쓸 수 있는 귀가 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소가 용접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용접 중 유입되는 수소는 용접 금속 연료양부에 침투하여 저온균열, 수소치와 기공 등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한다. 특히 수소에 의한 균열은 용접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 발생하는 지연균열의 특성을 가지므로 기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소의 유입 차단과 방출 제거가 필수적이다 해서 주요 지연균열, 지성파괴, 내부 결함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좀 정리하셔가지고 쓰기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48번째 문제입니다. 용접부 열 영향부입니다. 그래서 용접부 열 영향부는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용접부 열 영향부가 나오면 HAZ에서 요 그림 이렇게 해서 요쪽이 이제 용접부 열 영향부로 되겠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용접부 열 영향부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경계 부분은 이제 본 들어갑니다. 용접은 되었지만 녹지는 않는 부분이다. 용접할 때 악혈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용적도 주변도 높은 열을 받습니다. 이때 주변 금속은 녹지는 않지만 조직과 성질이 변합니다. 이 부분을 열영부를 한다. 그래서 열영부는 이제 용접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열 영향부는 용도 시 발생한 열에 의해 모재는 녹지만 조직과 기계의 성질이 변화한 영역으로, 모재는 용융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열 영향부는 용도 시 발생한 열에 의해 모재는 용융되지 않았지만 조직과 기계의 성질이 변화한 영역으로 용접부의 성능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열 영향부가 과도하게 형성되면 결정립이 주도되어 강도의 충격 인석이 저하되고 급성 냉각 시에는 마레탄 사이트가 생성되어 경도 증가와 취성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용접 잔력력과 확산 수소가 함께 존재할 경우 저온 수설, 수소 취하가 발생이 쉬우며 피로 강도 저하와 변형 증가로 인해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영양부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입열량을 관리하여 영양부의 확대와 결정력 주도화를 억제하고 예를 실시하여 냉각 속도를 완만하게 함으로써 마르사이트 형성과 저온 균열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후열 또는 응력 제거 열 처리를 통해 잔류 응력을 감소시키고 조직을 안정화하여 인성을 회복시킨다. 아울러 저수소계 용접법을 사용하고 용접봉을 충분히 건조하여 수소 유입을 억제하여 적절한 용접 순서, 대칭법, 후퇴법, 스키법 뒤에 나옵니다. 다층 용접을 적용하여 용접 변형과 잔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열량부의 조직 열화를 최소화하여 용접부의 품질과 구조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용접부 열 영향부는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적정 이방열을 관리하고 예열과 이제 후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접 순서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잔류 용력을 이제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용접부 열 영향부가 나오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개요를 적으시고 그다음에 방지법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접부 열 영향부였습니다.